네, 기술 창업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 재산권이죠. 예, 뭐 흔히 이제 특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기술 창업에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식 재산권이 어떤 그 용도로 우리 활용될 수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경쟁 우위로 활용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융합되고 이제 경쟁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혁신을 구현한 지식 재산을 경쟁 우위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시면 이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의 특허가 지난 5년간 약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 특허 같은 이제 지식 재산권을 열심히 등록을 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특히 우리 기술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 보호가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이 특허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이 정부 부처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그 보호 법령을 제정을 해서 기술 창업가들이 또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고 그걸 보호받을 수 있게 이런 법령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요 다양한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창업에 좀 더 좀 연관성이 높은 지식 재산권의 활용,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 재산권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이 기술 창업에서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창업 지원 자금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창업 기업이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창업가나 동업자 또는 주위 사람들의 자금 조달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즉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자금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신용보증기금, 뭐 그다음에 은행 등에서 이제 기술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융자를 얻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뭐 첫 번째 마찬가지 주위 사람들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뭐 어떤 종류가 됐든 이 지식 재산권이 있으면 이 자금 유치할 때 또 평가에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자금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R&D 자금 유치하는데도 역시 많은 이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완성하면은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의 R&D 자금이 이제 필요하고 또 R&D 자금 유치가 필요한데 이때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술 아이템이냐 또는 서비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이 기술성 평가가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식재산권이 있는 이 기술에 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R&D 자금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어서 이제 투자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자산운용사도 역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중점을 두는데, 즉 지식재산권이 있는 아이템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 브릿지 뭐 등등에도 보면은 많은 벤처캐피탈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많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 네, 이 지식재산권을 이제 등록을 해서 자금 유치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IP 하나로 특허 출원을 가지고 이제 50억 원어치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서 IP 대출에 성공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에너지 절약 산업 부분에 상당히 주력해 왔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새롭게 이제 뛰어들고자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R&D 자금이 이제 필요했었죠. 그래서 요 이제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은행 이제 대출을 신청해서 그 기술을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IP 대출에 성공해서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 재산권은 자금 유치나 자금 투자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재산권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이 뭐냐면 마케팅에 이제 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창업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을 이렇게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많은 고객들이 그 브랜드가 뭔지 잘 익숙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 제품이 우수하다 하는 것을 좀 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 지식 재산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이 특허가 있다 하면은 뭔가 우수한 효과, 우수한 품질,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식 재산권은 마케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 재산권이 있으면 이 지식 재산권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 거래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서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또 본인의 역량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특허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아깝죠. 그럼 이 특허를 정말 필요한 다른 기업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전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해서 그 로열티를 받는 뭐 이런 방법이 이제 굉장히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특허권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라이센싱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 매매는 자기가 보유한 특허 기술에 대해서 소유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제 이전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필요한 그 기업한테 매매를 해서 그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필요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제 활용되는 뭐 이와 같이. 그래서 특허가 없는 그 기업들 중에 또 제조 기반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본인이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매매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라이센싱이죠. 특허 소유권이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기술의 어떤 실시권을 양도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하고 매출의 뭐 몇 퍼센트 로열티를 받는 이런 이제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인증을 받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인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 그래서 이제 New Excellent Technology, 이건 이제 기술의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이고요. 제품인 경우에 이제 New Excellent Product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인증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유한 그런 기술이다 하는 경우는 인증이 가능하고 굉장히 인증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NET나 NEP라는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공기관의 어떤 의무 구매, 그다음에 보증 우대, R&D 지원 시 이제 가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증에 도움, 이 지식재산권은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을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초기 창업가들은 이 특허에 관련된 즉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전국에 지역 지식 재산센터라는 RIPC라는 것을 전국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RIPC에는 이 지식 재산에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특허 출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에 대해서 또는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뭐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이 기관을 방문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거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보시다시피 이제 기술거래사 협회 이런데 이제 이런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 거래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기관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어떻게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도 하고 또 기술 거래도 가능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요.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네 가지로 구분되고, 저작권은 이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특허, 실용신안, 뭐 디자인, 상표, 산업재산권 쪽에 좀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의 특징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이제 산업경제, 뭐 기술창업과 관계 깊은 지식재산권인데 크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권, 그다음에 이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특허권이죠. 이것은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 발명, 그냥 발명이 아니고 고도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 난이도가 있는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의 이제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특허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발명이고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이 된 날까지 보호가 되고요. 실용신안권은 이제 특허권이 이제 대발명이다, 고도한 발명 기술을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소발명, 좀 기술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그런 어떤 그 발명인 그 고안인 경우에 이제 실용시장권이죠. 그래서 보면 물품의 뭐 형상, 구조, 조합에서 이제 좀 변경하는 수준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10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디자인권은 이제 아시다시피 디자인에 관련된 그 물품의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특허. 애플이 이제 보면은 자기들 핸드폰 디자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시면 이제 등록일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요. 상표권은 이제 아시다시피 상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특허는 보시다시피 이제 원천과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변속기 등등. 그래서 기술의 난이도가 있는 대발명에 속하는 그런 기술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이제 특허. 반면에 이제 뭐 백미러, 즉 주변의 어떤 그 계량 기술 뭐 이런 정도, 컵홀더 뭐 이런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실용신안. 그 디자인은 이제 다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뭐 등등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거고요. 상표는 이제 자동차 명칭, 그죠? 명칭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보면은 이제 저작권이죠. 요즘 얘기하는 저작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보는데 뭐 인간의 사상,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다. 대표적인 이제 문학, 소설 같은 거, 음악, 연극, 뭐 건축물, 사진 등등의 어떤 창작물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게 발명한 사람한테 어떤 그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저작권에 해당이 되고요. 뭐 예시를 보면 이와 소설, 시, 논문 등등, 또 음악에 대한 저작물, 또 연극이라든지 무용, 연극 저작물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예술 관련된 뭐 판화 등등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요즘 이제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도 함부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뭐 책을 쓴다든지 할 때 원고를 쓸 때 함부로 갖다 쓰면은 이 저작물권에 저촉이 되죠. 그래서 사진도 저작물 등등.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상 감정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은 다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정권은 이제 저작권하고 굉장히 유사한 권리입니다. 유사한 권리인데 저작권을 실현했던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 사업자 등의 귀속되는 권리가 이제 저작 인접권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작권에 인접한 유사한 권리다 하는 것이 저작 인접권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저작권과 이제 인접권은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지식재산권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슈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뭐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복제와 침해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생명공학,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영업 비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신지식에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무단으로 이제 카피하고 침해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지식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신기술에 해당되는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산업 기술이 많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상당히 어필이 되는 그런 이제 저작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취득 절차는 크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허를 이제 만약에 출원을 하시려면 크게 신규성, 진보성,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뭐냐면 신규성은 이미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보성은 뭐냐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로보다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그 누구나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보성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의 난이도가 있어서 쉽게
이것도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기술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게 정말 신규 세상에 기존에 없던 건지 누구나 이렇게 쉽게 복사할 수 있고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산업에 정말 이용 가능한 건지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고 특허가 성립할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만약에 특허를 출원한다면 명세서입니다. 요건 뭐 특허청 사이트 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이게 이제 특허 이런 것을 좀 한번 명세서를 작성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창출 전략은 선행기술 분석을 통해서 이제 특허 창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선행기술이 있는지 반드시 본인의 아이디어하고 정말 관련된 선행기술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기존에 없는 거, 나만이 이제 만든 그런 특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나도 생각했으면 남도 이미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선행 기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선행 기술과 차별화될 만한 아이디어가 추가되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특허도 출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면 여기 키프리스라는 이제 특허 이제 사이트죠. 특허에 관련된 사이트.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키워드 선정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많은 선행 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선행 기술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행 기술이 없다. 근데 뭐 일부 또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피하면서 내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크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존 특허가 A, B, C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D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즉 그 구성 요소를 부가해서 저렇게 추가적으로 D를 플러스해서 이제 특허 출원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하는 방법.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A, B, C 플러스 D가 아니고 D 다시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를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니면 아예 구성 요소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D를 없애고 A, B, C로 하겠다. 즉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성 요소 일부를 제거할 때 이런 것도 역시 특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이슨이잖아요. 선풍기에 뭐가 있죠? 당연히 날개가 있죠. 근데 다이슨은 뭐예요? 날개를 없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허를 출원해서 세계적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날개가 없는 선풍기 팬을 만들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와 같은 이제 전략을 사용을 해서 특허를 출원한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특허 청구 범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가 이제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즉 뭐냐면 청구 범위를 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좋은 특허는 뭐냐? 다른 특허와 겹치지 않고 가능한 넓은 청구 범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가능한 넓은 청구 범위.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청구 범위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청구 범위는 내가 만약에 저런 새로운 의자를 개발을 해서 기능성 의자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겠다. 그럼 내 특허에 대한 어디까지 이제 청구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나무로 된 원형의 밑판과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며 또 받친 4개의 다리와 상기 밑판 한 면에 부착되어 상기 도구에 있는 사람들 등을 사변형모의 등판으로 구성된 의자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등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이런 원형의 밑판이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죠.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군가 이걸 도용을 해서 뒤에 이 등판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한다. 밑에 의자가 다리가 4개인데 나는 3개로 해서 출원한다. 했을 때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좁게 범위를 해놓으면 나중에 특허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개량된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엉덩이를 걸친 밑판 등등등등 해서 여기 보면은 4개의 다리란 말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이런 청구 범위를 가졌는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이제 밑판,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등판 이렇게 3개의 구성 요소는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구고요. 엉덩이를 걸치는 밑판, 이게 원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밑판이 있는 거고요. 밑판에 부착되어 있는 밑판을 집어넣었던 것은 다리가 2개가 됐든 3개 됐든 5개 됐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죠. 그죠? 이렇게 이제 좀 가급적 넓은 범위의 기능을, 차별화되는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넓은 범위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그 좋은 청구 범위고 이것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중에 이제 PCT 국제출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국제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PCT라는 특허협력조항에 의해서 이제 국제출원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PCT 국제출원증을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 출원을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146개 가입되고 있고 출원 절차는 이제 저와 같은 식으로 국제출원해서 등등등등해서 나중에 이제 등록이 받으면 청구가 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이 키프리스 정보에 가면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해서 가급적 이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전문성이 기술청과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지식재산권 지역의 지식재산권 센터, 재산권 센터나 또는 주변에 있는 특허 관련된 이제 변리사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아주 지원 여러 가지 문서화라든지 또 특허 출원 절차 이런 부분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특허 출원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무쪼록 기술창업 관련된 지식재산권 잘 확보해서 성공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이제 and라든지 또는 not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일정 기간 출원되었음에도 미공개된 특허권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출원 심사 중일 경우에는 웹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검색을 실시해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7번째 시간,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